간단하게 태국의 고대 중세 역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태국 여행하는데 제가 이런 역사적인 곳들 많이 가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저와 같이 이제 재밌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푸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 인도차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쫙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크메르족들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을 했었고요. 그게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됐다가 13세기에 그 몽고 원나라 있잖아요. 몽골족의 원나라가 이제 정말 뭐 유럽도 다 씹어먹고 뭐 아시아 어디 가나 중앙아시아 다 씹어먹었잖아요. 역시 이제 이 열대 지방이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이제 남부에 보면 운남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대리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리국이 뭐냐면 대리석이 많이 나서 대리국입니다. 저도 한 5년 전쯤에 한번 그쪽에 갔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 쿤밍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따리족들이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옵니다. 이 태국 쪽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스코타이가 있는 쪽들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게 13세기였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이곳에 도읍을 이제 만들었고요, 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남캄행이라는 그런 이름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이 나라를 가장 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었고요. 뭐 세종대왕이라고도 불려요, 태국에. 왜냐면 태국의 이 꼬불꼬불한 글자를 만든 분도 그분이기 때문에 태국의 세종대왕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 나라가 승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군사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군사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특히 기마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이제 배워와서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 이제 다 이제 싹쓸이 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나라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바로 너무 더워서 여기는 점령해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갔다 온 것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몽골족들은 굉장히 그 추운 곳에서 왔잖아요. 몽골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8월에 가도 서늘하거든요. 진짜 초원이 쫙 우거지고 진짜 멋있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코타이가 이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곳에다가. 그래서 남캉행 왕 때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 기마술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의 다 이제 삼키게 되죠. 사실은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약탈을 통해서 나라가 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약탈을 통해서 나라가 커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뺐는데도 한계가 있고 뺏길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또 그 나라 자체가 뭐 농업이 흥하거나 뭐 상공업이 흥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신 이제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세금 같은 거를 없애거나 확 낮춰서,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개무역으로 이곳이 흥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오래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일단은 나라가 발전을 하면 산업이라는 게 뭐랄까 좀 농업이라든가 뭐 공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3세기에 이 스코타이는 그 아래에 있는 아유타야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유타야도 사실은 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족, 이제 대리국에서 내려온 이제 태족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같은 민족에서 또 이게 당한 거죠. 그래서 대리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00년 가까이, 400년, 400년 가까이를 이제 태국은 이제 지배를 하고요. 한때 강성할 때는 정말 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역시 스코타이처럼 이제 지배를 하지만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 미얀마 이런 나라들, 라오스 이런 나라들과 한 300년, 400년 내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국력이 약해진 거죠. 우리가 그 아유타야에서 봤던 목이 잘린 그런 불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미얀마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지금도 미얀마를 계속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석상 같은 거 목 자르고, 석굴암 목 자르고 이랬으면 우리가 일본을 더 싫어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17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짜끄리 왕조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그 태국의 왕족 있잖아요.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스코타이가 아유타야보다 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13세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유타야는 한 14, 15세기,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짜끄리 왕조는 이제 18세기,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다리족, 태족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래 방콕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서 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 전에 있는 역사들은 잘 남아있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이 인도차이나 반도가 덥잖아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것도 다 썩고 막 없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별로 많이 적혀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 인도차이나 반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의 이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뭐 이쪽도 역사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네. 대신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유추해 보냐면,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뭐 대륙만 이렇게 지배를 했지만 여러 나라들과 물물 교환도 하고, 또 역사학자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신 교례도 하고, 왕래도 하면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기록들을 동남아를 연구할 때.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중화 사상이 이렇게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화 사상을 좀 빼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딱 태국의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까지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